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아침의 여러 매체를 검색을 하다가 가장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 올해는 신년 기자회견 해야. 윤 대통령 올해는 신년 기자회견 해야. 이 제목 자체가 뉴스입니다. 아니, 이런 기사 제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설 제목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게 의무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측면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만 문재인, 박근혜 두 사람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2022년 중반 이후, 그러니까 3년째 22년, 23년, 23년, 3년째 정식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무기입니다. 자신의 무기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뉴스가 됩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대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는 질문권밖에 없습니다. 기자가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강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발언하도록 강제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두렵느냐 이겁니다. 참고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주 1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자들과 아주 편하게 앉아서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기록에 남은 걸 보면은 너무나 따뜻하고, 그리고 기자는 기자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이야기하는 게 당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아일보가 올해는 제발 신년 기자회견 해주세요라는 이런 사설을 썼으니까 이건 세계적 코미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은 가게 주인이 문을 안 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주인이 문을 열고 물건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와서 그 가게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주인 계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물건 좀 파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 기사 제목이 윤 대통령 올해는 신년 기자회견 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 직후에 갑자기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적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심사숙고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국방부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는데 아직도 집무실 이름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명분을 제왕적 대통령을 청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자들로부터 멀리 있어가지고 저 구중 궁궐 같은데 있으면서 기자를 멀리하고 국민을 멀리하는데, 나는 용산에 나와서 다 노출된 데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실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그건 기자회견이 아니지만은 그런 걸 하다가 2022년에 갑자기 중단한 다음에는 지금까지 정식 기자회견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직무 포기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게 의무입니다, 의무.
가게 주인은 가게를 열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게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장사를 하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국가의 지도자입니다. 북한 같으면 김정은이가 뭐 기자회견을 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은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변에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그걸 믿을 수도 없고, 일단 이 내용은 좀 우습기는 하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오늘 집권 3년차를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국민 소통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 대표적인 게 실종된 기자회견이다. 취임 100일 회견을 한 2022년 8월 이후 정식 기자회견이 없었다. 그해 11월 도어 스태핑 중단 후로는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제외하면 공개된 자리에서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정식 기자회견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빈도가 가장 낮다. 사라진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참모들 뒤에 숨지 않고 정부 잘못을 고백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100일 회견 때는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현실 정치 경험 없이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새 정치에 대한 다짐과 대국민 설명 책무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상황은 실망스럽다. 대통령은 주로 국회 연설, 현장 간담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 국민들이 듣고 싶고 궁금해하는 걸 대신 묻는 기자들의 질문은 피했다. 상방향 소통이 아니었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알리는 절반의 소통이었다. 이런 지적이 1년 가까이 반복됐지만 방치되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을 깔본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유권자들을 무시한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중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 그동안 북한 도발 등 안보 상황, 한일 한중 관계, 물가 및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듣지 못한 의제가 산적해 있다. 더 미룰 여유가 없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대통령실은 1월 초쯤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찬성 여론이 높음에도 대통령이 특검법을 백지화하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한다.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 추가 질문을 받아가며 생각과 심경을 밝힐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발언과 표정은 물론이고 그 단호함과 머뭇거림까지 지켜보며 대통령의 진심을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회견 정례화도 제안하길 기대한다. 올해 중 몇 차례 더 만나겠다고 약속하면 더 좋다. 사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은 매일 기자회견을 해도 됩니다. 긴급 사태가 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하루에도 몇 번 기자회견을 합니다. 최소 주 1회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례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특권인 동시에 책무다. 질문받는 것을 정치적 부담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은 국정을 더 깨어있게 하고 긴장의 고삐를 더 쥐게 하는 민주정치의 기본 요소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기자회견 하기 싫으면 대통령 그만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